지금 지역을 볼 때, 지역 가격 증감률을 볼 때 이 지역에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면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생각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되는데, 네, 하신 분. 그러면 순위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뭐가 중요한 걸까요? 지금 2월에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시점이니까 지금 시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이게 영향력이 미쳐서 시장에 변화가 생기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데 지금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애프터로 어떻게 변했으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변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시장의 모습이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우선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야겠죠. 기대하는 게. 이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가격의 변동률과 거래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사실 경매 시장 관련해서 오늘 얘기도 드릴 거거든요. 경매 낙찰가율이란가 이런 거를 오늘도 경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거래량이 안 나와서 부동산 투자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만약에 경매가 지금 메리트 있어져서 저 낙찰가율이 지금 70%까지 떨어졌거든요. 정말 빠르게 떨어졌어요. 낙찰가율이. 원래는 90에서 80으로 떨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80에서 70으로 70%에서도 거의 후반대에서 머무르면서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너무도 빠르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이 왔다, 경매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왔어도 물건은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이 또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버티기를 잘하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낙찰가율만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지금 상황에서도 경매를 하면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서 제가 경매도 지금은 조금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통장금 칠 거 있고 돈 많고 하면 이 리스크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어라고 하면 그냥 낙찰가 정말 떨어졌을 때 그냥 웬만한 거 완전 싸게 낙찰받아서 매도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라고 하면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돈이 조금밖에 없고 정말 빠르게 회전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거래량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뜨기 전까지는 투자를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거래량이 안 나오는 동안에는 어차피 가격도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낙찰가율이 떨어져서 싸게 받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낙찰을 받아도 낙찰가율을 싸게 받는 것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잘 파악해 놨다가 내가 안전한 마지노선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월 21일에 우리가 기획지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그래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라고 해가지고 9월 26일부터 지방에서는 세종만 남기고 지방은 정말 규제를 다 풀어줬었고 이제 수도권만 이렇게 남겼었는데, 지금 13대책 발표돼가지고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의 4곳 빼고는 다 규제 조정지역이 다 해제되는데 굳이 이 9월 걸 왜 봐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9월 걸 짚어드리냐면, 9월 발표가 난 게 지방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 먼저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은 혹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정부가 조심스럽게 수도권은 남겨놨었는데,
그 이후에 9월 21일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땠길래 1월 3일이 급하게 정말 우리가 연기를 피운다던가 냄새를 피운다던가 약간 간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위기를 보고 할 새도 없이 급하게 1월 3일에 원래 주거심의위원회는 월 말에 열잖아요, 보통. 근데 뭐 12월 달에 연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1월 3일에 막 발표를 한 거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려고 이 규제 완화 정책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는지를 보려고 제가 앞에 그 내용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23년 1월 11일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 가격 증감률이 어떻게 변했었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봐도 보이시죠? 색깔이 시퍼렇잖아요. 매매 쪽도 그렇고 전세 쪽도 그렇고 그냥 시퍼러 둥둥한 게 뭐가 잘 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국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이고 금리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권 안에서 심리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냥 꼼짝마 상태가 돼서 그런 거지 지역의 가치가나 지금 흐름은 다 다른데 지금 그냥 시간이 진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처럼 딱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게 술래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예전에 제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지역들은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고 상승할 때도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다 같이 하락할 때도 하락하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일부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그거는 그냥 다 심리나 이런 금리나 전체적인 영향 때문에 꼼짝마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원래는 보합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의 흐름을 가고 있었던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꼼짝마가 끝나면 이제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월 21일부터 1월 11일까지 가격 증감률을,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면 그나마 강원도가 마이너스 2.22%로 제일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시즌에 강원도를 보면서 한 번 더 느꼈던 건 강원도의 특징은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 상승의 기운이 가는 것도 느리고요. 하락의 기운이 가는 것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그 누적치가 적어서 강원도가 아직도 상승하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폭도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원도는 물이 가는 게 느리다면 전북은 물이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지역이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약간 지역색이 있어요. 지방색도 있고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의 흐름이 약간 달라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상승의 에너지든 하락의 에너지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서 지역에 꽝 하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을 보여요. 근데 강원도는 꽝 하고 영향을 주면 정말 늦게 약간 정말 느린 것처럼 반응이 처음에 쭉 없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이렇게 조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전북은 꽝 하면 그래? 꽝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지역의 특징을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지방색이 정말 이 가격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알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되고 늦게 가도 되고 만약에 자기가 안정적인 걸 원한다 아니면 좀 변화가 큰 폭이 있는 데를 원한다에 따라서 지역을 잘 선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죠.
경북은 워낙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하락하고 마지막에 상승을 이제 좀 해볼까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금 상승의 분위기를 잘 못한 지역 중에 한 대표적인 지역이죠, 경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대로 이런 하락폭이 보이고, 그러니까 많이 상승하지 못했으니까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애들은 크게 빠지지만 작게 오른 애들은 작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 제주도도 그런 모습, 그리고 3%대 애들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2%, 3% 빠져서 여기서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지역을 볼 때, 지역 가격 증감률을 볼 때 이 지역에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면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생각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되는데 네, 하신 분. 그러면 순위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뭐가 중요한 걸까요? 지금 9월 21일부터 1월 1일까지죠. 그러면 10월 21일, 11월 21일, 12월 21일, 1월 22일 4개월이 채 안 됐어요. 지금 4개월이 채 안 되고 3.5개월이 지금 지난 상태예요. 3.5개월? 3.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9월 달에도 시원하게 지방을 조정지역에서 해제시켜주면서 규제 완화 정책도 피고 뭐 대출도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를 쭉 해준 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하락의 폭이 거의 월간 지금 1%씩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월간 1%씩.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승장 때? 월마다 1% 오르는 거는 정말 큰 상승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랑 21년도에 9월 전까지죠. 21년도 9월 전에 한 상반기까지 이때 1%씩 매달 상승하는 게 15개월이 유지가 되면서 정말 지난 30년간 있었던 그 어떤 상승폭보다 크고 상승폭도 2배 이상 가격이 막 3억 하던 게 6억 하고 막 6억 하던 게 12억, 14억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의 상승률이 무지막지하게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30년 동안 단 15개월, 16개월인가? 한 15개월, 16개월만 나타났었는데 1% 매달 1%에 한 달에 1% 상승하는 게 채 20개월 정도가 30년 동안 나타나는데 그 중에 15개월이 20년도랑 21년도에 속해 있어서 그만큼의 상승이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봐보세요. 매달 1%씩 하락했어. 그러면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30년간의 하락의 폭을 크게 보이는 달 중에 유니크하게 큰 하락이 보이는 지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랫동안 크게 상승했었고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내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펴서 혹시나 다시 시장에 군부를 떼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찔끔찔끔 정책을 내놨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경기가 너무 힘들고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1.3 대책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 떨어졌네, 3% 떨어졌네, 3%대 떨어졌네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는 숫자의 의미, 얘가 달마다 1%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